오늘은 MS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논란이 많은 주제라서 오늘은 세 분이 다른 전문가들의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모두 함께 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뇌균형 연구소 채널의 영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마트에서 파는 식품들의 성분 표기를 보시면 MSG는 보통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루타민산은 아미노산이라서 평상시에 쉽게 먹게 되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 글루타민산이 나트륨과 만나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뇌 기능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SG가 신경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민산은 신경계와 신경계를 이어서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MSG 첨가 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극들이 지속되다 보면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이 어려워지고 한번 때를 쓰면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거나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첨가물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MSG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였을 때와 먹이지 않았을 때의 행동들이 즉각적으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바로 체감을 하실 정도로 아이의 행동 변화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가공식품 끊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게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아동일수록 산만한 행동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뇌균형 연구소 채널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닥터조님의 MSG에 관한 영상 내용입니다. 세미나 형식이라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설명을 포함해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MSG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MSG의 주성분은 글루탐산입니다. 이 글루탐산이 쇠고기나 콩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공학자들이 분자학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같은 성분이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MSG는 분자생물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 뇌신경학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MSG 주성분인 글루탐산은 우리 뇌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글루탐산은 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뇌 전체 신경 전달 물질의 50%가 글루탐산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풍부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고 뇌의 학습, 기억, 감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또 장기 기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태아기 유년기 뇌 발달에서 뉴런 성장, 연결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글루탐산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한편으로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과도하게 시냅스를 자극하면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과흥분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물질이고 몸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고 잘못 다루었다가는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인 것입니다. 뇌졸중, 알츠하이머, 루게릭병 환자들에게서 글루탐산 농도 조절 실패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글루탐산 조절의 실패에서 글루탐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 집중력 장애 같은 가벼운 문제에서 심각하게는 폭력, 정신분열증,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신경학자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식품공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SG 천연물질이고 아니고 따질 필요도 없이 천연물질인 글루탐산 자체가 원래 위험한 물질입니다. MSG가 비만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사실 MSG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어렵습니다. 신경과에서 MSG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가 글루탐산 독성에 대한 내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와 미국 의사협회는 흡연이 폐암과 만성기관지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사협회는
담배업계로부터 어마어마한 연구 자금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관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외과 전문의 닥터3님의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신경흥분 독성을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연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니까 제일 처음 검색된 연구는 신경흥분 독성과 뇌경색, 뇌출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글루타메이트 신경흥분 독성을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 연구는 파킨슨병에서의 글루타메이트 신경흥분 독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검색된 연구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의 글루타메이트 신경흥분 독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경흥분 독성이 유발하는 뇌, 척수 질환에 관한 연구가 최근 30년간 아주 뜨겁습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수치를 넘지 않도록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강력한 신경흥분 독소로 변신하게 됩니다. 급성 질환으로는 뇌경색, 뇌출혈, 간질 발작 등이 신경흥분 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으로는 루게릭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가 신경흥분 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논문을 보시면 글루타메이트의 증가는 신경세포에 과도한 흥분을 발생시켜 신경세포의 손상이나 죽음을 유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관련 논문을 보시면 루게릭병 환자의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는 정상인의 2배가 넘었습니다. 신경세포 주위의 농도만 높은 게 아니라 혈액 내의 농도도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은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미노산 농도가 정상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아미노산 혈중 농도가 정상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글루타메이트만 정상인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MSG를 먹고 나서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정상인도 수치가 꽤 많이 올라가지만 루게릭병 환자는 매우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를 통해 루게릭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글루타메이트 섭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MSG가 루게릭병 환자에게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 환자는 신경세포 주위의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를 통제해야 하는 세포가 에너지 저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신경세포 주위로 글루타메이트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되면서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 루게릭병 등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에 의한 에너지 저하로 인해 글루타메이트의 독성이 훨씬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병이 없다 하더라도 만성 질환이 있거나 신경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에너지 생산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처방약 중 하나인 메만틴은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세포 독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루게릭병의 유일한 경구약인 리루졸은 글루타메이트를 차단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비만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비만인쥐가 필요합니다. 그럼 비만인쥐를 어떻게 만들까요? 비만쥐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MSG를 먹이는 것입니다. 구글에 MSG 비만 유도쥐로 검색하면 엄청 많은 연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방법으로 비만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의 80%에 바로 이런 MSG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중요한 연구를 보시면 막 태어난 쥐에게 MSG를 투여했더니 3개월 뒤에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면서 인지저하, 신경장애, 염증 반응 증가를 보이고, 치매 환자의 뇌에서 볼 수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쥐들은 정상 쥐보다 미로 탈출에 걸리는 시간이 3배 늘어났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험에서도 MSG 섭취만으로 인슐린 분비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신경퇴행성 질환 또는 당뇨 환자에게
MSG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아 때부터 6살 때까지는 뇌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18세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습장애, 난독증,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자폐증, ADHD, 경련, 두통 등의 증상도 신경흥분독성이 원인 중 하나로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결정적 시기에 글루타메이트 섭취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MSG와 유리글루타메이트는 50가지 이상의 다른 이름으로 숨겨질 수 있습니다. 자연식으로는 아주 소량이 흡수되지만 냉동 음식, 반조리 음식, 패스트푸드, 소스, 스팸, 샐러드 드레싱, 각종 캔 및 통조림 음식 등에는 대부분 많은 양의 글루타메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종종 많은 양의 글루타메이트에 노출됩니다. 즉 가공식품을 피하면 글루타메이트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MSG는 이미 성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 FDA는 조미료로 사용하는 수준의 MSG는 무해하다고 하고 세계보건기구는 과민 반응은 2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하고 심지어 국내 식약처는 MSG 평생 먹어도 안전이라고 합니다. 왜 많은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그냥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말이죠. 이래서 요즘 MSG 조심하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거대 식품기업, 각종 정부기관을 상대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7년 아주 의미 있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2명의 안과 전공의는 글루타메이트가 신경세포의 원료라고 생각하고 이걸 투여하면 망막신경세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쥐에게 MSG를 투여했습니다. 출생 4일차 쥐의 망막은 정상이었지만 MSG 투여 후 17일차의 쥐의 망막세포를 확인한 결과 내층의 뉴런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 쥐의 경우에도 MSG 투여 후 12일차에 역시 망막 내층의 세포가 거의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작은 학술지에 실려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후 미국 신경병리학자인 올리 박사가 같은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까지 광범위하게 손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MSG 투여쥐는 정상쥐보다 2배나 비만했고 키도 작았습니다. 올리 박사는 글루타메이트의 독성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대파들은 인간은 실험동물이 투여받는 양을 먹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올리 박사는 이유식하는 아이들이 먹는 MSG의 양의 비율로 계산했을 때 사실상 비슷한 용량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사람이 쥐보다 글루타메이트에 오히려 5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 박사는 FDA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했고 그 결과로 그가 얻은 것은 무자비한 공격과 욕설뿐이었습니다. 박사의 연구를 쓰레기로 매도하기 위해서 거대 식품 산업이 자금을 대거나 제휴하고 있는 연구가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그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 몸에 아무런 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료 과학자들이 박사의 처참한 말로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걸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1971년 레이놀드 박사 연구팀은 올리 박사의 연구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들에게 다량의 MSG를 투여했지만 뇌 손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리 박사는 그 연구를 검토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구토가 유발될 수 있는 양을 투여했다. 만약 실제로 구토를 했다면 그들의 연구 데이터는 완전히 무효한 것이다. 실제로 공개 청문회에서 올리 박사는 원숭이들이 구토했는지 물었고 레이놀드 박사는 많은 청중 앞에서 구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 사이언스 학술지에 리포트가 나왔을 때 구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토마토나 버섯 등 음식에 들어있는 글루타메이트는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여서 급격한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의 급상승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MSG를 뿌린 음식을 먹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MSG 옹호론자는 혈중 농도가 올라가도 철벽 같은 뇌혈관 장벽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증가하면 뇌혈관 장벽이 더 많이 열리게 되고 더 많은 글루타메이트가 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뇌 내부의 신경세포 주위에 글루타메이트가 증가하면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되어서 더 많은 글루타메이트의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뇌혈관 장벽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과 독성 물질에 대한 보호막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장벽이 열리게 되는데 치매, 파킨슨,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닥터3님의 영상 중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오리지널 영상을 보시면 실제 논문과 도표까지 함께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무겁고 논란이 많은 주제였지만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도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